네, 안녕하세요. 테트 선생입니다. 저 하나오션 일단 79,000원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위에서 지켜줬으면 좀 더 깔끔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 괜찮다라고 봐요. 일단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려오는 추세 보이죠? 내려온 추세. 이 추세에서 결과적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 추세를 돌려줘야지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건데, 추세를 일단 못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간 의아할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거를 못 올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추세를 보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내려오는 추세, 이 추세를 결과적으로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76,000원 지지선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지가 나와줘야지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타면서 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앞에 구간에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위쪽으로 왜 이렇게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윗구간 보이죠? 자, 여기를 우리가 색깔을 잠깐 바꿔봅시다. 여기 색깔 보여? 여기 이 구간에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물을 탔을 때 나올 수 있는 평단가 지금일 거고, 물을 안 탔다라고 했을 땐 굉장히 지금 힘든 구간일 거예요. 왜? 내 본전이 오나 했으나 눌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이 구간에 있는 개인 투자자를 떨궈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서 떨궈줄 수 있겠죠. 물량을 받아주면서. 근데 이거는 뭐가 많이 드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왜? 시총이 적은 종목도 아니거든요. 올릴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어주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사실상 뭐 개인 투자자가 캐리하면서 올라가긴 하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을 봤을 땐 기관들이 많이 올렸죠. 보게 되면 연기금에서 너무나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투신도 마찬가지로 여기 단계적으로 밑바닥에서 끌어올릴 때, 이 6만 원대에서 쭉 끌어올릴 때는 기관의 힘이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래는 하나오션이 처음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패턴 여기서 올라갔을 때 개인이 견인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로만 주가는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실하게 필요하다. 그럼 기관 투자자가 언제 들어오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셔야겠지만 우리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왜? 1분기 달러가 좋았잖아. 1분기 달러가 1450원대에서 계속 놀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12월보다 훨씬 더 달러가 비쌌단 말이야. 왜? 하나오션은 뭐요? 달러로 수익을 보잖아요. 물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환차익 모든 옵션을 걸어놔서 달러가 너무 올라도, 그죠? 우리가 수익을 많이 보면 좋겠지만 달러가 너무 많이 내려가면 우리가 수익 보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양방향의 옵션을 걸어놔요. 환율이 많이 올라갔을 땐 우리가 어떻게 많은 수익을 걷죠. 그럼 오히려 그 달러 포지션 풋을 걸어 놓은 다음에 달러가 올라가면 손실을 보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달러로 이득은 받지만 어떻게 돼요? 달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달러가 결과적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수익을 받지만 반대로 옵션에선 손실을 보는 거예요. 또이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혹시나 달러가 내려가서 우리가 손실을 보더라도 옵션에서 롱을 걸어 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환율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해지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 1450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환율이 막 높다라고 해서 큰 이득이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비쌌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얘기를 항상 했었을 때는 달러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맨날 항상 얘기했거든요. 아, 달러와 상관없다. 어차피 옵션이 걸려져 있어서. 근데 최근에 말하다가 제가 한번 실수로 1분기 때 달러가 비쌌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거더라고 한번 잘못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워낙 종목들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조선업에서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뭐 달러가 많이 올랐다 해서 수익을 크게 보진 않을 거다. 그래서 요것도 그냥 보여드리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USD 매도를 걸어놨죠. 그죠? USD 매도. 요거. 자, 보게 되면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USD 매도를 걸어 놓은 건 공정가치 회피 위험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이득은 없기는 해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응.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연결해서 하는 선박 등의 외화도급 계약 관련돼서 원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 변동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 선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확정 계약에 해당하여 공정가치 위험 회피 회계 처리를 적용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최대한 받지 않기 위해서 저런 걸 하는 건데 저걸 안 하는 회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건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지금 기관 외국인들은 1분기 실적을 보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에 대한 공시를 해버렸어요. 하나오션이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결산 실적 공시를 4월 14일에 했죠. 4월 14일 언제입니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러니까 실적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기관 외국인 수급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도 아마 하나오션 실적 기대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실적을 28일에 공개한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결산 실적 같은 경우 28일.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 실적 전에 혹시나 모를 불확실성 KDDX도 마찬가지로 KDDX에 관련된 좀 불확실성도 또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가 잠깐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게 주가 상승 탄력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4일까지는 꽤 샀잖아요. 근데 14일 이후에 안 사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오겠다라는 움직임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건 저는 주가가 여기서 튀어 올라가도 10만원 구간 넘어가면 일부 물량은 분명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물량 매도. 왜냐면 우리가 고점 87,000원을 찍고 주가 어디까지 봤어요? 63,000원까지 빠졌죠. 그럼 따지고 보면 24,000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7% 정도 26% 정도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만원 구간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하락 변동폭이 더 커질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거는 10만원 구간이 넘어갔을 때 매수세가 몰리고 매수세가 몰리면 라운드피가 근처기 때문에 11만원 가는 과정에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회사가 좋은데 왜 급락이 나오냐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식이 올라가다 보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10만원 구간이 있고 11만원 구간이 있는데 10만원 구간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11만원 구간의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 마찬가지 20만원 넘어가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주식을 많이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잘 가던 종목들이 5만원에서 꼬꾸라지고 20만원에서 꼬꾸라지고 10만원에서 꼬꾸라지고 50만원 근처에서 꼬꾸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예컨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DS 단석이라는 종목도 상장되고 나서 이게 지금 1대3 무상증자를 해서 그런데 이거 원래 50만원 딱 전에서 급락이 나왔고요. LS 머티리얼즈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도 5만원 근처 라운드 피겨에서 딱 뚫어놓고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HD 현대 마린솔루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빠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주식이라는 게 이런 20만원, 10만원, 5만원 라운드 픽을 돌파하면 항상 눌림목이 깊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눌렸다 가는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빠진 종목도 있다. 그래서 오션 같은 경우도 10만원 넘어갔을 때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들 같이 대응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번호 몇 번이죠? 010 9201 6329 이쪽으로요.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몇 번이요? 010 9201 6329 오션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4,000분 정도 계신데 하나오션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드리고 우리가 최근에 저점 구간 65,000원 구간 또 저점 구간 잡아냈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나와 있나? 65,000원. 여기 타점 3월 28일에 또 잡아드렸죠. 여기 또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대응을 하고 이러한 전략을 세우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저는 10만원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입장을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선 히든 종목으로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또 공유를 해드렸었어요. 이제 3월 28일에 마찬가지로 한국카본, 요거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조선 히든 종목이었는데 그냥 한국카본을 오픈을 해드렸거든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이 종목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3월 28일에 주가가 여기였습니다. 여기였고 다음날 저점 찍고 바로 50% 정도 주가 올랐어요. 이만큼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꼭 들어오셔서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도 받아보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대선 시즌이지 않습니까? 6월 3일까지. 그래서 대선 관련돼서 22년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놨던 정책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때 7배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지금 2025년도잖아요. 그쵸? 이때 지금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나와 있는데 정책을 내고 있는데 이 당시 정책을 아직 안 내고 있어요. 이 관련주도 올라갔다 눌려서 조정받고 있고요. 저는 그 매집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대선 매집주로 넣어 놓을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위에 번호로 오션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이 대선 매집주는 또 뭐냐면은,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으로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